트랙터로 시작해서 프랑스를 제패한 1호 전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독일 승리의 주춧돌이었던 1호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독일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칭이 전차 군단인 만큼 전차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독일은 전차 개발과 기갑부대 운용에 관련해서 커다란 흔적을 남기기도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처음부터 좋은 전차나 강력한 기갑부대를 보유했던 건 아니어서 최초로 실전 투입된 A7V가 전선에 등장했을 때가 연합국보다 2년 늦은 1918년이었습니다. 게다가 1차 대전 이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전차의 보유와 개발이 금지돼서 주변국과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히틀러가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히틀러가 재무장을 선언한 이듬해인 1936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번 주인공 1호 전차는 독일의 전차 암흑기를 끝내고 독일 전차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기념비적인 전차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1호 전차가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역사적 의의를 제외하면 전차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1호 전차의 성능이 뒤떨어지더라도 이미 여러 제약을 받는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한다고 뚝딱 나올 수는 없었죠. 1호 전차는 뚝딱 나온 게 아니라 히틀러 집권 전부터 개발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독일은 전차 모양의 캔버스를 차량에 씌워 기동훈련을 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중량을 기준으로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야심찬 장기 프로젝트도 세워놓았는데요. 역시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차 종주국이라 그런지 떡잎부터 남다르죠. 하지만 현실은 경전차를 개발하고 싶어도 백지 상태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독일을 도와주는 나라가 나타났으니 바로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영국으로 1931년 독일은 영국의 비커스 암스트롱에서 농업용 트랙터 세대를 도입합니다. 민간에서도 사고팔 수 있는 기계였지만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탱켓, 카든로이드와 차체를 공유하는 탓에 독일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업하던 독일은 연합국의 감시마저 따돌리기 위해 농업용 트랙터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전차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전차에 무장을 두고 상당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죠. 이는 독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전차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진은 기관총으로만 무장할 건지 이후 개발할 10톤급 전차에 장착할 3.7cm 주포를 달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개발진이 내린 결론은 처음 구상한 경전차의 목적이 보병 지원이고 기관포조차 탑재하기 어려울 만큼 차체가 작으니 회전식 포탑에 기관총 2정을 달자는 거였죠. 그렇게 1934년 1호 전차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도입한 트랙터에서 시작된 1호 전차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호 전차는 전장 4m에 전폭 2m, 전고 1.7m이며 중량은 5.4톤에 승무원은 2명이고 장갑은 7에서 13mm에 무장은 MG13 두문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37km에 항속거리는 200km입니다. 군에서 전차 개발을 주도한 하인츠 구데리아는 경전차의 전투력을 비관적으로 봤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라도 전차에 관한 기술력을 습득하고 전차병을 양성하며 기갑부대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이후 1호 전차는 각종 실험을 거쳐 히틀러가 재무장을 선언한 이후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이런 1호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5.4톤밖에 안 되는 중량이었죠. 전차는 덩치가 커질수록 공격력과 방어력이 향상되지만 태생적으로 전차가 작은 1호 전차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가 재건한 독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1호 전차는 퍼레이드에 수시로 동원됐지만 주변국의 전차들과 비교하기에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군이 경전차라고 정했지만 사실상 체급은 탱켓에 가까웠는데요. 승무원이 2명에 불과하고 차체부터 카든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탓에 독립 현가장치를 장착한 전륜을 추가한 것 외에는 구동체계가 같았습니다. 게다가 1호 전차 초기형에 탑재된 엔진은 원래 트럭용으로 힘이 59마력에 불과했고 고질적인 엔진 출력 부족과 과열로 인해 기동력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호 전차는 이후 100마력의 엔진으로 교체했는데요. 장갑도 당시 많이 쓰던 리벳 방식이 아니라 용접 방식을 이용했지만 가장 두꺼운 부분조차 13mm에 불과해 기관포에도 쉽게 관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보병 전투차보다 방어력이 낮은 거죠. 또 회전식 포탑에 달린 MG13 기관총 2정으로는 적 보병이나 상대할 수 있어서 공격력도 전차보다 장갑차에 가까웠습니다. 최초의 실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에서 방어력이 비슷한 소련제 경전차 T-26과의 교전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공격력 부족이었습니다. 독일이 스페인 내전에 개입하면서 1호 전차의
전차의 기동력, 방어력, 공격력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3호, 4호 전차의 개발을 독려했지만 여러 문제로 양산이 늦어지면서 1호 전차는 2호 전차와 함께 2차 대전 발발 당시 독일군의 주력으로 활약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은 3호 전차의 양산이 늦어지자 하는 수 없이 1호 전차를 대량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군도 기갑부대의 주축이 기관총 한정을 단 탱켓이라서 회전식 포탑에 기관총 2정을 단 1호 전차가 우위에서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3.7cm 전차포를 단 7TP 전차를 상대로는 캔따개로 캔따듯 당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줘도 전차는 부족했고 독일군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침공에 1호 전차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침공을 위해 출동하는 1호 전차들을 본 구데리아는 이런 수준의 전차들이 전선에 파견되는 게 말이 되는지 싶었는데요. 오토 카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1호 전차의 엔진 소리가 마치 스포츠카 같아서 크루프 스포츠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죠. 독일군은 전차를 보병부대에 나눠서 배치하지 않고 별도로 집단화시켜 돌파의 중획으로 삼았으며 독창적인 작전 덕에 많은 전과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이런 모습이 각종 선전 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전격전과 무적의 독일군 전차부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같이 커다란 승리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1호 전차는 일선에서도 즉시 퇴출을 요구할 만큼 성능에 문제가 많았고 상당히 큰 피해도 봤습니다. 일선에서는 오히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노획한 38톤 전차를 더 선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호, 4호 전차가 대량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빠르게 2성급 전차로 물러났는데요. 이런 1호 전차는 1938년까지 프로토타입을 포함해서 1695대가 생산되었고 1941년 독소전쟁에서는 이중 410대의 1호 전차가 투입돼 정찰이나 후방 작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성능 부족으로 1호 전차는 결국 퇴출당했고 차체를 개조해서 자주포, 구축전차, 지원차량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80mm로 증설하고 무장을 MG34로 교체한 F형은 추가로 생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F형은 180마력 엔진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항속거리가 바닥을 쳤으며 건물의 숨은 적을 제대로 소탕하지 못해 30대 정도 생산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1호 대전차 자주포와 1호 자주포가 훨씬 써먹기 좋았습니다. 1호 전차 차체에 4.7cm 대전차포를 올린 1호 대전차 자주포는 총 202대가 생산됐으며 프랑스 침공부터 실전 배치되더니 북아프리카 전선까지 갔는데요. 프랑스군의 보병전차는 물론 영국군의 초기 전차들도 상대할 수 있었지만 독소전쟁에서는 소련군의 KV-1, T-34를 상대하다 보니 공격력의 한계를 맞이하면서 빠르게 퇴역당합니다. 1호 대전차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1호 전차 차체에 15cm 견인포를 올린 1호 자주포는 프랑스 침공으로 데뷔했지만 1943년까지 전량 소모됩니다. 탱켓 수준의 1호 전차 차체에 15cm 견인포를 얹었다 보니 너무 많이 퍼지는 데다 고장은 일상이었지만 화력 하나만큼은 끝내줬는데요. 살상반경이 최대 100m에 달하는 미친 화력 원툴로 보병들에게 사신이나 다름없었죠. 오히려 파생형이 더 쏠쏠한 1호 전차는 1930년대에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독일로부터 13대에서 17대를 사들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대부분 일본군에게 노획당하거나 격파당했습니다. 1호 전차는 공격력, 방어력 모두 뒤떨어졌지만 마침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있었던 덕에 전격전이라는 신화를 쓸 수 있게 해줬는데요. 무기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일 승리의 주춧돌이었던 1호 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